베티님께서 아들이 중앙대 재학생이라고 하셨어요. 중앙대 재학생이시군요. 예, 널 만난 이유님께서 열혈중앙이라고 하셨는데 열혈이 아니고요, 의혈입니다. 의로운 피. 제가 뭐 얘기가 옆으로 좀 셉니다만, 제가 이제 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 보통 우리 때는 그 대학 시험이 선지원 후 시험제였어요. 지원부터 먼저 하고 시험은 지원한 대학에 가서 직접 치는 거예요. 진짜 살 떨리는 그런 제도였지. 지금은 점수를 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점수 없이 평소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런 거 칠 거 아닙니까? 그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배치를 해놔요. 그리고 원서를 넣은 다음에 해당 학교 가서 시험을 칩니다. 떨어지는 사람도 완전히 그냥 장난 아니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사실 내가 학교를 알고 지원한 게 아니잖아요. 점수 맞춰서 들어간 거잖아. 저 같은 경우는 또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이제 공부에 또 이렇게 열심이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들어본 대학, 그냥 남들한테 얘기했을 때 크게 쪽팔리지 않은, 거기 그 학교 들어는 봤다, 하는 그런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충 맞춰서 간 거예요. 그랬는데 학교 정문을 딱 들어서는데,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정문에서 조금 들어가면은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Y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라지는 문 앞, 그 길 앞에 갈라지는 데에 그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커다란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교훈이 써 있어요. 중앙대 교훈. 의에 죽고 참에 살자. 의에 죽고 참에 살자가 4.19 혁명 때 학생들을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했던 그 구호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중앙대 교훈이었던 거야. 그거 딱 보는 순간, 그래, 나한테 이 학교가 딱 맞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시험을 그때 참 기분 좋게 쳤던 기억이 납니다. 투율님, 이왕이면은 이재명 대통령 후배라고 해 주시지, 그걸 또 왜 권성동 얘기를 하세요? 정시영님, 중앙대 원서만 내면 학교 가던 시절은 없었어요. 언제적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요. 정도 있고, 장제원도 있어요. 그죠? 장제원도 있었죠. 장제원은 참, 저하고 참 원한 관계가 깊죠. 그 양반이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딴 얘기는 안 합니다만. 자, 오밤중 뉴스. 70년대 초 얘기라고요? 70년대 초면은 제가 또 모르죠. 70년대 초는 제가 그때쯤 태어났었어요. 71년생이니까. 자, 오밤중 뉴스. 얘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요. 두 번째 주제에 제가 다뤄야 될 내용이 조금 묵직한 데다가 열받는 내용이라 시작부터 약간 좀 분위기를 조금 calm 시키느라고 좀 옛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검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검사들이 노골적으로 태업을 벌이면서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검사들이 일 안 하고 지금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검찰청 전부 다가 지금 개점 휴업 상태야. 대놓고 일 안 하겠다라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검찰 역사상 이럴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아니,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니? 뭐 이런 식의 태도까지도 보입니다. 자, 참 노골적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법률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일부러 태업을 벌이거나 수사를 안 하거나 장난질을 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 특검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 지금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게 다 무죄가 나와요. 당장 김건희부터가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잖아. 중요한 거 다 빠졌죠. 명태균 빠졌고 도이치모터스 빠졌고 다 빠졌잖아. 통일교권도 다 빠졌지. 예. 그게 왜 그러냐? 일단 판사가 의도적으로 봐주고 싶었죠. 그래서 유죄가 분명한데도 무죄라고 지금 어거지를 쓴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시당초에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증거를 채워 넣을 때 제대로 채워 넣지 않고 그냥 대충 눈속임만 한 걸 또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검사의 의도적인 태업과 판사의 의도적인 봐주기, 태업과 봐주기가 합쳐져서 생기는 사태인 거지. 자, 아무튼 이런 검사들이 지금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기가 차는 사항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자, 이화영 부지사의 긴급 호소문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긴급 호소문은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요. 무려 12월 달, 벌써 2달 전에 나온 겁니다. 12월 2일. 여러분들 이 이화영 부지사의 긴급 호소문 아십니까?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으시다면 지금 기억나십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2달 전에 대국민 긴급 호소문을 낸 게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참 속이 참 천불이 날 텐데. 긴급 호소문.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입수한 법무부의 이 감찰 자료를 보면은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수사 조작 정황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정말 충격적인 사안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본인이 당시 12월 12일 이 무렵에 서울고검에 소환이 돼가지고 관련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일종의 피해자 조사를 받은 거예요. 피해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사항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당한 내용, 당시 법무부 감찰 자료 1500페이지에 달한다 그래요. 그 1500페이지에 달하는 법무부 감찰 자료의 상당한 부분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모해 위증 교사, 증인 매수, 형사소송법, 형집행법, 검찰청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 및 절차 위반, 이게 경악할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내가 자세하게 말은 못하겠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은 못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수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사 인력을 빨리 좀 보강해 달라. 이화영이가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라고 해서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자,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이미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대북 송금 조작 사건, 김성태와 안부수 이런 사람들을 회유 협박해서 진술을 조작하고 이화영까지 그게 조작에 가담시키려 했던, 그래서 술파티, 연어파티 시켰던 바로 그 정황이 다 드러난 거야. 그 사실들이 다 나왔어.
각종 불법 행위 전물도 다 나온 겁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이게 12월 달에 이미 나온 거야. 그런데 12월 이후에 수사 결과가 감감소식입니다. 12월 12일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1월 달이 돼도 수사 결과가 안 나와. 원래는 1월 달에 수사 결과가 나오게 돼 있었어요. 1월 달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2월 설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설날에 맞춰서 이화영 가석방 되는 게 돼 있었어. 절차가 돼 있었어. 그랬는데 수사가 지금 미뤄집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데 법무부에서 무려 1500페이지에 달하는 감찰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어. 그랬는데 이게 뭐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자, 법무부가 이 1500페이지짜리 감찰 자료를 만든 게 언제라고요? 지난해 9월입니다. 지난해 9월. 지난해 9월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고검에 내려보내면서 감찰해 지시를 합니다. 근데 감찰 시작은 언제? 11월 달. 그러니까 2달을 뭉갠 거야. 2달 동안 뭉개고 있다가 감찰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달 지나서 아까 보셨던 이화영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1500페이지나 되는 자료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 사안인가? 이렇게 한 달, 2달 미룰 사안인가? 문제는 아직도 조사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어. 1500페이지나 되는 감찰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수사를 다 했는데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뭐지? 두 가지입니다. 일을 안 하고 있거나 어느 새끼인지 대놓고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거나 감찰반에 속해 있는 검사 4명 중에 한 두어 놈 정도가 대놓고 어깃장을 놓고 있거나 안 그러면은 검사가 검사를 쳐야 되는 상황이잖아. 나 그렇게 못하겠다.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일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분위기는 둘 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인데 그리고 그 조사가 끝난 자료가 서울고검에 하달까지 됐는데 그래서 수사팀이 만들어졌는데 4달째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3대 특검 중에서 제일 느려 터졌던 게 여러분 그 해병특검이었죠. 근데 이 해병특검도 넉 달 동안 아무 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 감찰팀, 서울고검에 설치되어 있는 대북송금 진술 조작 사건 법무부 감찰팀은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가 불거집니다.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팀이 해체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엊그제 기사입니다.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 TF팀 팀원 전원 물갈이. 이 팀원은 총 4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서울고검 감찰부장입니다. 나머지 3명은 부장검사 하나, 부부장검사 하나, 평검사 하나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싹 물갈이 된 거야. 이 3명이 대놓고 수사를 거부했거나 수사를 하는 척하면서 시간만 낭비했거나 둘 중 하나였다는 얘기지.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 했든 저렇게 안 했든 수사를 안 한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은 거지. 박상용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검사끼리 보호해주기 위해서 수사를 안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화영은 원래대로 하자면 1월달 늦어도 지금 이번 명절 때 설 명절 때 석방이 됐어야 되는데 석방이 안 되고 계속 감옥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검사들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심지어 다 떠먹여 줬는데 입만 벌리고 꼴깍 삼키기만 하는데 그걸 안 하려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팀이 해체가 돼버렸네. 야,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설치고 다니느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박상용이가 그렇게 설치고 다닌대. 봐라, 내 못 건드린다. 야, 이재명이가 나를 못 건드리잖아. 봤냐? 보이지?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그래 눈꼴 시렵지만 그래 참을 수 있겠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화영 부지사 늦어도 이게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검사들이 얼마나 치졸하냐. 야, 이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자, 다음 자료 하나 보실게요. 이 자료는 뭐냐? 공매 안내서예요. 수원지검이 이화영한테 보낸 공매 안내서야. 경기도 수원시 8달구 이화영 짜자자자자.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아파트 이거를 압류해서 팔아버리겠다. 공매하겠다. 팔아버리겠다. 라는 통지서입니다. 이 자료는 뭐냐? 이화영 부지사의 현재 자택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자택을 팔아버리겠다라는 안내장인 겁니다. 검찰이 치졸한 복수국을 벌이고 있는 거지. 이화영이 지금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지키다 보니까 그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으로 검찰이 죽을 위기에 놓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한쪽에서는 개혁에 저항하거나 개기고, 한쪽에서는 자신들한테 불리한 행동을 한 이화영한테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 말 안 들었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들 위험에 빠뜨렸다 이거지.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복수를 받아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이 자택에는 구순 노모가 함께 살고 계세요. 이화영 부지사의 구순 노모가 함께 살고 계시고 아들, 딸 다 있어요. 아들 같은 경우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검사 새끼가 전화를 걸어. 아니, 보통 우리가 4학년이 되면은 4학년 2학기 때가 되면은 출석을 안 해도 출석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취직했다라고 이게 확인서만 가져가면 그렇게 해주잖아. 많이 했잖아. 근데 검사가 교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얘는 지금 학교 나오지 출석도 안 하고 있는데 얘 학점을 주면 어떡하느냐. 당신 기소 한번 당해보고 싶으냐.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부랴부랴 다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복귀를 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취직을 못하고 있네? 검사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야? 에? 이게 개새끼들이지 이게 인간입니까?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에? 이런 일들이 검사들이 한쪽에서는 일 안 하고 시간 끌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이 양아치도 이거 양아치 아니야 이거? 이 검사 새끼가 아니지. 이러고도 공익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양아치지. 무슨 검사야 지가.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같은 사건으로 2번씩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이 지금 수원지법에 가 있죠. 이 수원지법에 가 있는 사건에서 담당 판사가 좀 오목조목 잘 따지니까 갑자기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해버립니다. 난 지금까지 검사가 집단 퇴정을 했다. 퇴정도 아니고 집단 퇴정을 했다는 건 처음 봤어요. 이것들이 미친 거지.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검사들이 대놓고 대통령한테 개기겠다는 거야. 뭐 이런 개새끼들이 다 있어. 이게 바로 이하나인가 뭔가 하는 검사예요. 이현아. 이 사람 최근에 사표 냈는데 사표를 받아줄 게 아니죠. 얘는 감옥에 보내드려야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집단 퇴정이라니. 이거 쌍년 아니야 이거 아주. 검사가 아니라 쌍년이잖아 이거. 예. 자, 한쪽에서는 일 안 하고 시간을 끌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게임판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한다? 수사를 아주
좌초시키려고 그럽니다. 진짜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살살 피하면서 엉뚱하게 안부수 사건 쪽으로 바뀌게, 안부수가 왜 돈 받은 거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한 사건을 자꾸 이렇게 일을 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얼마나 조롱을 하느냐. 뒷걸음질 치는 수사라고 당연히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검사들이 대놓고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들이 수사권이 없어진다는 핑계로 우리가 수사권 없어지는데 뭐 굳이 일할 필요가 있겠어? 뭐 이런 거죠. 예. 대놓고 자르려면 잘라라 이거예요. 지금 검사들이 태업을 하고 있는 사건 대부분은 이른바 검사들의 각종 악행들이 대상이 됩니다. 검사가 검사를 잡아야 되는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안 하겠다. 배째라 이거야. 뭐 이러나 저러나 나는 뭐 검찰청 없어지고, 그러면 검찰청이 없어지면 나는 뭐 출세도 못 하는데 뭐 안 해 이거야. 지금 유일하게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신천지 관련 수사, 요것만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핑계를 뭐라고 댄다? 뭐 우리가 수사권도 뺏겼는데 뭐 이런 거야. 우리 수사권 뺏겼는데 뭐 하라고 수사해? 이런 거예요. 진짜. 참. 자, 이게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나 이 최혜병 특검에 파견되어 있던 검사,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특검에 파견이 되는 것 자체를 일부러 어깃장 놓았어. 가서 놀았대. 일부러 일 안 하고 들어놓고 일하는 척하고 시간 끌고 그랬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자꾸 무죄 선고가 나온 이유도 이것 때문인 거지. 판사가 당연히 고의로 봐주고 싶은데 딱 검사들이 일을 엉터리로 해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겠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의 상황입니다. 이 검찰이 이래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개길 수 있으면 공개적으로 개기는데, 공개적으로 개기기 머시기 하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뒤에서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검사들의 지금 참 상황이 이러한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인적 청산입니다. 인적 청산. 개혁의 완성은 인적 청산입니다. 당연히 제도 개혁도 해야 되고요. 절차도 바꿔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조직도 바꾸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개혁이 발목 잡히고 있죠. 개혁이 발목 잡힌 이유는 인적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 청산은 적폐를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그간 벌인 행동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 인적 청산, 나쁜 짓을 한 검사들 내쫓는데도 소극적이고 나쁜 짓을 한 검사를 처벌하는 것에는 더욱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 본인은 장관직에 앉아 있으니까 개혁이 된 것 같죠. 하지만 개혁이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관 자리에 친명 앉았다고 개혁되는 게 아니야. 개혁을 저항하고 있는 검사들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청산입니다. 검사들을 인적 청산해야지 기자들 청산도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법조 기자단 없애는 겁니다. 법조 기자단의 특권을 없애는 거예요. 다른 거는 법비 있어서 못한다지만 법조 기자단은 법도 없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정성호 장관 이쯤 되면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주했어요. 한 자리 얻어 앉으니까 너무 안주한 것 같아. 기득권화 돼버린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그런 말을 했죠. 민주당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권을 잡는 그 순간부터 빠르게 기득권화 되더라. 정성호 장관이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